네, 안녕하세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시욱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25년 상반기 세계 경제 전망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당초 예상한 수준을 대폭 상회하는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추진하면서 국제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고, 이에 따른 높은 금융시장 변동성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저희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는 세계 경제 흐름의 키워드로 강화되는 트럼피즘, 심화되는 성장 격차를 제시했고, 미국 증시의 보호주의 심화와 국가별 성장세 격차 확대를 예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내외 악재로 인한 중국 성장 둔화 가능성,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부채 부담 증가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불과 반년 남짓 지난 현재 이런 우려가 대부분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 하에 금일 발표하는 2025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는 올해 세계경제의 키워드로 격변의 무역질서, 표류하는 세계 경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춘 2.7%를 제시했는데, 이걸 비교해 보면은 2000년 이후 기준으로 볼 때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키워드를 좀 설명드리면은 격변의 무역 질서란 주제하다시피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운 주요국들의 고율 관세 정책과 통상 마찰로 인해 다자 무역 체제가 약화되고 교역이 불력화되는 현재의 혼란상을 지칭합니다. 다만 최근 보도된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나 미중 간 잠정적인 관세 인하 합의 등의 사례처럼 기존 관세율 수준보다는 높지만 당초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낮은 관세가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 역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무역 질서의 불안정성 자체는 단기간에 쉽사리 가라앉기는 어렵다는 인식입니다. 한편 표류하는 세계 경제는 이러한 국제 경제 질서의 불안정성 속에서 우리 세계 경제가 뚜렷한 방향성을 갖지 못한 채 성장의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각국의 경제정책 공조는 약화되고 지역별로 상이한 도전 요인들이 혼재하면서 세계 경제는 마치 거센 파고 위를 부유하고 있는 거대한 컨테이너 선과 같은 형국입니다. 선진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둔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신흥국들은 대미 무역 노출도 부양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근본 세계 경제 전망을 읽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하방 리스크 요인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통상 마찰 격화 가능성입니다. 미중을 비롯한 주요 국가 간의 관세 인상과 보복 조치의 악순환으로 무역 전쟁이 전면화될 경우 세계 교역과 투자가 급속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주요국 간의 무역 합의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통상 마찰 하방 리스크가 다소 줄어들 여지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하방 리스크는 인플레이션 재발과 통화정책 불확실성입니다. 에너지 가격 등이나 공급망 교란, 그리고 관세 인상으로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개연성도 존재합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정부가 긴축 기조를 장기화할 수 있고 통화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산시장 조정과 부채 리스크입니다. 과거 저금리 시기에 누적된 부채와 고평가된 금융자산 구조 속에서 최근의 불안 요인들로 인해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역자산 효과가 더욱 심화된다면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를 통해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 부분의 취약성이 드러나 일부 부문에서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투자 심리 악화와
국제 자금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키예프 전망팀은 이상에서 언급한 리스크 요인까지 면밀히 점검하면서 전망치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은 현실이라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글로벌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또 반대로 소폭 상회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이런 국제 경제 환경 변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와 국제 공조 약화는 우리 수출 기업과 금융시장에 직간접적인 충격을 실제로 주고 있는 바 면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됩니다. 한편 며칠 전 KDI에서 그 현안 분석에 낸 것처럼 향후 저출산 고령화된 인구 구조의 변화와 경제의 전반적인 성숙화로 인해서 국내 소비나 투자 등 내수 둔화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외 부분이 여전히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 성패의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6월에 출범하는 신정부는 미국발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무역, 투자, 인력이동, 기술교류 등 통상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통상 정책의 방향성과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해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세계 전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윤상환 실장님의 발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높은 논의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발표의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과 전망의 키워드 및 리스크 요인을 포함한 세계경제 전망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리, 환율, 유가 등 국제금융시장 및 국제원자재 시장 동향을 점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국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계경제 전망 개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키앱은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성장률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이 2.7%라는 성장률은 2000년 이후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방금 원장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예외적인 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세계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엄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로 2025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3%에 못 미치는 낮은 성장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4년 대비 가장 큰 폭의 조정을 겪을 나라는 역시 미국으로 올해 1.3%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유로지역 역시 계속 부진하여 0.8%, 일본은 저조한 작년에 대한 기저효과에 기대해서 0.6% 수준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신흥국 가운데서는 중국이 4%대 초반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인도와 아세안 5개국은 작년 대비 부진하지만 그래도 각각 6%대 중반과 4%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브라질은 각각 2.1%와 1.0%로 전망합니다. 각 국별 자세한 내용은 이후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한국의 전망치는 IMF의 지난 4월 발표 수치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이번에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주요 국가별로도 전망치에 변동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성장 전망이 크게 낮아졌고 일부 신흥국만 다소 상향되었습니다. 국가별 전망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난 11월 전망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1.3, 유로 지역은 0.5%포인트 내린 0.8, 일본은 0.4%포인트 내린 0.6, 중국은 4.1로 변화가 없고 인도는 0.4%포인트 내린 6.4, 아세안 5개국도 다소 하향 조정하여 4.6, 러시아 2.0, 브라질 2.1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유로 지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 전망이 크게 낮아진 것이 눈에 띕니다. 이는 미국 대선 결과 출범한
새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가능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주요국 금리 인하 폭이 당초 예상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등 글로벌 경기 대응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신흥국들의 하향폭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지난 11월 전망 당시 트럼프 효과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것도 작용하였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브라질 등은 최근 예상보다 견조했던 내수와 자원 부분의 실적으로 인해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세계 경제 하방 압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망이 수정되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올해 성장률을 과거 안정적인 시기의 평균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 이전보다 크게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5년에서 19년 기간의 세계 경제는 연평균 약 3.4% 성장한 바 있습니다. 2025년 전망치 2.7%는 이 과거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 예년만 못한 전반적 저성장 기조가 뚜렷합니다. 미국, 유로 지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까지도 대부분 과거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유로 지역은 과거 평균 대비 1%포인트 넘는 차이를 보이고 신흥국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과거 대비 성과가 비관적입니다. 중국은 팬데믹 이전에는 6%대 중반의 고성장을 보였으나 올해 4%대 초반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처럼 거의 모든 지역이 과거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경기 순환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에 더해 최근의 정책 불확실성까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주요 국제기구들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시점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2년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IMF 등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크게 낮췄다가 이후 전쟁 충격이 완화되자 2023년 초부터는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과 2025년에 발표된 전망치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낮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차 효과와 미국 정책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전망을 점차 보수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향 조정되는 추세인데 그만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배경 중 하나인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두 가지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 오른쪽 그래프는 세계 심리 지수를 나타냅니다. 먼저 왼쪽의 세계 무역 불확실성 지수를 보시면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수치화한 것으로 최근 무역 분쟁 심화, 주요국 간의 관세부가 확대 등 글로벌 무역 환경이 매우 불안정해졌음을 시사합니다.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신규 투자나 교육 활동을 미루거나 축소하게 되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하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의 세계 심리 지수를 보시면 최근 들어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심리 지수는 소비자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과 미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측정한 지수입니다. 최근 이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소비와 투자 활동을 축소한다면 이는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는 경제 심리의 급격한 악화와 서로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의 하방 압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 위축과 불확실성 증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어떤 구체적인 리스크 요인들로 이어지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5년 세계 경제를 한마디로 격변의 무역 질서, 표류하는 세계 경제라는 키워드로 표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세계 경제가 급격히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여러 하방 위험 요인들에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세 및 무역 전쟁 격화가 그 첫 번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높은 관세 장벽을 혹시라도 재도입하거나 강화하면서 무역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미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고,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교역 둔화, 투자 심리 위축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자 무역 체제가 약화되고 교역이 블록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 간 관세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실제 관세 부과가 어떻게 이행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망치인 2.7%도 이러한 관세 정책의 전개 양상에 따라 향후 상당한 변동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재발과 통화정책 불확실성입니다. 주요국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다시 인플레이션이 고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세 인상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에너지 가격 급등이나 공급망 차질 등이 재발할 위험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재발한다면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경로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정책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시장은 중앙은행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금리를 언제 어떻게 내릴지에 대해 중앙은행과 시장 간 시각차가 커지고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이동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로 역자산 효과와 금융불안 및 부채 위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 고금리 기조의 여파로 자산 가격의 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가 현실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가나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가계의 부가 축소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실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그동안 누적된 부채 문제가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부채 규모가 큰 신흥국이나 기업들을 중심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대두될 수 있고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에서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와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난 상태여서 성장 둔화 국면에서 채무 문제가 세계 경제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상 세 가지가 2025년 세계 경제의 대표적인 하방 리스크 요인입니다. 정책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금융 불안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증폭시킬 위험도 존재합니다. 저희 전망치는 이러한 위험 요인이 부분적으로 현실화되지 않는 상태를 전제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더 낮은 성장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동안의 세계 경제 성장의 키워드와 주요 리스크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융시장과 원유 시장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요국 장기 금리 상황입니다.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등락을 거듭화돼 미국의 경우 특히 상방 압력이 다소 우세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때 2024년에 미국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최근 연준의 스탠스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되는 재정 적자, 미국 국채의 신용도에 대한 우려 등이 겹치면서 미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을 주는 요인이 상당합니다. 한편으로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 안전자산인 미 국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도 있고 연준이 뒤늦게라도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므로 금리 하방 요인도 존재합니다. 요약하면 미국 금리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향 압력과 하향 압력이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지역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유럽은 경기 부진과 물가 안정세가 확연해지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미 물가 오름세가 상당히 꺾여 있고 경기도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장기 금리는 완만한 하락 추세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작년 하반기부터 임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물가도 목표를 웃돌면서 수십 년 만에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본은행은 작년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때 일본 금리가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일본 경제의 둔화 우려와 엔화 강세 그리고 수입 물가 안정 여부 등이 향후 금리 흐름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일본의 장기 금리는 상승과 하락 요인이 교차하는 중입니다. 정리하면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 변동성이 유지되겠지만 미국은 상방 압력, 유럽은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환율에 대한 전망입니다. 달러화는 전반적으로 약세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 등으로 달러화가 이미 약세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향후에도 미국 경기 둔화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달러 약세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환율 정책 방향 역시 만일 시행된다면 달러 약세를 용인하거나 유도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달러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심화나 주요국 간의 무역 협상의 극적 타결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달러 수요가 증가하여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달러와 약세의 추세적인 전망 속에서도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유로화와 엔화 역시 달러 대비 방향성은 반대로 움직일 텐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국면에서는 유로화와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과 일본 자체의 경기 상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들 통화의 강세폭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원화 환율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원달러 환율은 대내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 인하 개시 및 미중 관세 협상의 진전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만일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구체화할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원화 약세를 재촉할 위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기 하강 압력이 나타나면서 원유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원유 수요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디다 보니 글로벌 원유 수요는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는 주요 산유국들이 증상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 1, 2년간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미국 셰일업계를 비롯한 비오펙 산유국들이 생산을 늘려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모색하고 있고 오펙 플러스도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산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 감소 요인과 공급 증가 요인이 맞물리면서 유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약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나 산유국들의 정책 변화에 따라 유가가 일시적으로 출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가 불확실성 지수가 현재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약세가 더 부각되고 있고 공급 측도 비교적 원활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국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입니다. 미국은 올해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성장률이 2.8%를 기록하며 선방한 것에 비하면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장 둔화의 주된 배경은 새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방향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외 무역 정책에 많은 불확실성이 잘 아시듯 생겼습니다. 이미 상호관세 등 고일관세 부과 조치가 확대된 바 있고 각종 양자 협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무역 전쟁의 재점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은 미국 경제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 심리가 악화되고 그동안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둔화될 조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기업들도 투자를 유보하거나 연기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 측면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쉽게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융 여건이 타이트한 상태가 꽤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 비용 증가를 통해 소비와 투자에 추가로 부담을 줄 것입니다. 종합하면 미국은 대외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악화와 긴축적인 금융 여건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통화 및 재정 정책 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 통화 정책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매우 좁은 경로에 놓일 수 있으며 재정 적자 확대도 재정 적자가 크기 때문에 부담입니다.
미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 1.3%는 최근 몇 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럽 경제입니다. 유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경제는 2025년에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성장률로 주요 원인은 무역 투자 위축과 불안정한 대내외 정치 상황으로 요약됩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 부진을 우려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고 실질 소득이 회복되면서 민간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소비 측면에서는 약간의 개선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럽 경제의 투자와 수출은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유럽 경제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EU 차원에서 회원국 간 정책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일부 회원국에서 극우 성향의 정부가 등장하면서 EU의 결속력이 시험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부 갈등은 정책 일관성을 해치고 투자 환경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가 유럽 기업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로 지역의 무역 및 투자가 감소하여 성장의 주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가별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 지역 주요국들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 등은 미국발 관세 영향에 취약하고 전반적으로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요 부진과 국내 정치 불안정 등으로 투자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로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나라로는 스페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대미 무역 비중이 낮은 덕분에 미 관세의 직접 충격이 제한적이고 최근 가계 소득 증가와 민간 소비 확대, 관광 및 서비스 수요 호조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2025년 0.6%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수출 둔화와 기업 투자 부진을 성장폭 제한의 전망으로 제시합니다. 그간 일본 경제는 엔저 효과 등으로 수출이 꽤 선전한 편이지만 올해 세계 경제 둔화로 일본의 수출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높은 통상 압력으로 일본의 제조업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상호 관세 문제는 일본 입장에서 큰 대외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엔화 강세 문제도 존재합니다. 수출 부진과 함께 국내 투자도 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 일본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관망세를 보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일본 경기의 버팀목이 되었던 임금 상승 및 개인 소비도 최근의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하강 압력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은행은 완만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내외 여건상 금리 인상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엔화 강세나 자산시장 변동성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신흥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입니다. 이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은 2025년에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내수 중심의 성장세를 어느 정도 떠받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양회에서 2025년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제시하며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미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을 통해 가전제품 등을 새 것으로 바꾸는 소비 촉진 정책을 하고 양중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리고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쪽으로 많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재정 적자율을 4%까지 높이고 특별국채 발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예고했고 인민은행도 최근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중국 경제의 내수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올해 1분기에는 정부 소비 촉진 영향 등으로 소매 판매가 늘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5.4%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기 부양 효과가 이어진다면 민간 소비와 인프라 투자가 중국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 성장이라는 전망치는
중국 정부의 목표치에 많이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아직까지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중국 내수에 구조적인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디플레이션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관세 장벽으로 상당 부분 감소한 상태고 세계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수출이 중국 성장에 기여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된 미중 무역 합의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어느 정도 구체성을 담보하면서 실행될지 그리고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도 경제입니다. 인도는 2025년에 6.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요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로 견조한 6%대 중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민간 부분의 활력과 정부 지출 확대가 어우러져 성장 모멘텀이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우선 민간 소비와 투자가 계속해서 인도 경제를 이끌 전망입니다. 인도 국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과 도시화 진전으로 내구재를 비롯한 소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들의 직접 투자 유치와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 등이 맞물리며 민간 투자도 비교적 활발합니다. 인도 정부는 올해에도 친성장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거시경제 환경도 인도에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에너지 가격 하락의 혜택을 인도가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유가 안정은 곧 무역 수지 개선과 물가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인도의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내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물가가 잡히자 중앙은행도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 완화로 전환했고 이는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줘서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농업 부문의 개선입니다. 인도는 잦은 폭염과 이상기후로 농업 생산에 차질을 빚었지만 기상 조건이 나아지면서 농업 생산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농촌 경제가 좋아지면 인도의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 경제 전반의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 분절화와 무역 갈등 등 불안 요인이 있으나 양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도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이런 여러 요인을 종합하면 인도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아세안 5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아세안 5개국 경제는 2025년 평균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수출 둔화로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된 모습입니다. 다만 각국별로 상황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내수 여건은 비교적 양호해 완만한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인도네시아를 보면 신정부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재정 지출을 계획하며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민간 소비 둔화와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 부양책과 민간 부분의 둔화세가 상쇄될 전망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속에 임금 인상과 소비 회복이 나타나고 있어 내수가 견조한 상황입니다. 또 단연간 진행되고 있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도 점차 성과를 내며 투자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말레이시아 역시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관세 충격에 대한 리스크는 갖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등이 악화될 경우 수출 환경이 악화되어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대체로 수출 부진과 내수 개선 요인이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태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및 상품 수출의 우려가 존재하며 관광산업 부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글로벌 전자제품 수요 둔화로 제조업 수출 증가세가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 유치는 활발하고 중국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수혜로 중장기 성장 기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미 수출 비중이 역내에서 가장 높은 것은 우려사항입니다. 필리핀은 기준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상호관세 및 대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세안 5개국은 4%대 중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 내 주요 리스크로는 가계부채 증가나 정치 불안, 중국 경기 둔화의 파급 효과 등을 지목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경제 같은 경우는 2025년에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성장 둔화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정학적 긴장의 지속입니다. 러시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대외 제재와 무역 위축이 이어지고 있어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고금리, 고물가 기조입니다. 러시아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 그 영향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된 상태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금리가 높다 보니 기업들은 투자에 소극적이고 가계의 소비 여력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재정 압박을 들 수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군사비 지출 등 정부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이는 거시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에너지 수출 부진을 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위축과 에너지 가격 조정으로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가스 수출이 예전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수입이 줄어들고 루블화 가치도 약세 압력을 받는 등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러시아 경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폭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쟁 상황과 국제사회의 제재 동향에 따라 러시아 경제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경제 전망입니다. 브라질은 2025년에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내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긴축적인 통화 기조가 유지되면서 비교적 낮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경제는 한편으로 정치적, 재정적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계획과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 등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과 철광석 등의 국제가격 변동도 브라질 경기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중국 등 신흥국 수요에 따라 브라질 수출이 좌우되기 때문에 대외 환경에 민감합니다. 무엇보다 브라질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 정책이 국내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입니다. 브라질은 지난 2년간 두 자릿수에 달하는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그 결과 물가 상승률이 뚜렷이 낮아졌지만 그만큼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져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중앙은행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금리를 급격히 낮추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이러한 고금리 압박이 경제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라질 경제가 구조개혁과 투자 환경 개선 없이는 높은 성장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별 전망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하면 2025년 세계 경제는 전망하기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특히 선진국들의 성장세 약화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반면 인도와 아세안 등 일부 신흥국들은 비교적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겠지만 전반적인 세계 경제 흐름을 완전하게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여러 불확실성 요인과 리스크들은 세계 경제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며 특히 향후 미국과 주요국들의 관세 협상 여부에 따라서 성장률의 변동폭이 상당히 클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